안녕하세요. 음산한 비밀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밤중에 일어난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가 겪은 일들은 현실을 초월한 듯한 이상한 현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날 밤 그가 듣고 본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나 괴담이 아닙니다. 그저 그날의 사건이 아니라 아직도 그 누구도 해답을 찾지 못한 미스터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믿게 될까요? 매일매일 여기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판을 뒤지고 있던 진흙과 아이들을 꼼지짓어 멈추었다. 옆의 울음소리. 도도또 천만 마리면 될 것 같았다. 혹시 피냄새를 맡고 모르드는 것 같다. 검으로도 타이밍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제8의 건물 구조를 떠올리며 칼줄에 고스장하게 두었다. 하지만 밑으로 살갑뿐이었다. 마당 옆에들을 한쪽에서 몰려온다면 서도로 나가는 것만으로 피할 수 있지만 양쪽에서 오고 있다면 도망칠 곳은 없어지는 것이다. 거기에 생각이 미친 진혁은 오신 고스지를 돌아보았다. 건버거 시계를 보고 있던 진혁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는 고개를 휘저었다. 알았어. 일단 너들 빠져나가야 돼. 빨리 나가면 아직 가능성이 있으니까. 짐들 다 챙겼지? 지구 나락 잡도야. 고? 저 사람은요? 사모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묶여있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냥 너 저런 사람을 데려갈 수 없어. 다른답시고 내 숙모를 죽이고 싶지도 않아. 사람을 죽인다. 그래, 건들지. 그럼 안 되는 거잖아. 역계한테 죽음에 총괄받은 거고 아닌 살면 그것도 팔자 아니겠어? 아이들은 더 이상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매칭 믿다. 이제부터는 진짜 위험해. 그러니까 조심 똑바로 차려. 조심히 날 따라서 움직이다가 그거 뛰라고 하면 저거로 뛰는 거야. 알겠지? 진작은 바이들이 측면서는 건물 뒷골로 내렸다. 소리는 여전히 나고 있었지만 정확히 분간이 되지 않았다. 건물 입구에서 거기를 내밀어 들어봐도 어디에서 엮이고 오는지 알지 못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했다. 확률은 최대가 반다. 최악의 경우는 양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그렇다면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 것이다. 진학은 다시 한번 수지를 돌아보았다. 범위가 있어. 아주 뭐할 없다고 스무피해. 아저씨의 말을 떠올리며 힘이로 오르는 납두의 생각을 멈추고 들이밀고는 다시금 머리를 굴려보았다. 선택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머리가 쉽게 돌아가지 않았다. 기다리자. 나 오른쪽을 볼 테니까 너는 왼쪽을 지켜. 양쪽 어디로도 옆에 그림자라도 비추면 바로 말해. 반대쪽으로 찌대한 소리쳐가 좋다는 거라. 그러다가 내가 소리치면 그냥 무조건 끼워. 무서워도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저를 갈아들었지. 발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벽기들의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다들 최대한 침착을 유지하려 했지만 옆기의 끔찍한 노름소리는 도저히 진전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렇듯 않던 끔찍한 시간이 지났다. 지백이 달아도다 고노도 희미하게 범실되는 그림자가 비쳤다. 그쪽으로 뛰어. 즉시 진흙은 작지만 확실한 어도로 심했다. 그러자
아이들은 발소리를 죽이고는 서두르 왼쪽 길로 빠져나갔다. 지나간 뒤를 보며 아이들이 뒤를 따랐다. 이 속도라면 이 길을 빠져나가 골목을 도는데 몇 주면 된다. 옆길을 피해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까? 작은 기대감을 무참히 벅찬 애들. 오른쪽 골목 귀퉁이에서 옆길과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녀석은 훨씬 흉측한 모습이었다. 옆길은 지각 일액을 발견하고는 크게 울겨짖으며 달려들기 시작했다. 휴러! 다급한 진흙에 미침해 과일들은 이적점 끼기 시작했다. 옆길은 한 마리가 아닌 듯 했지만 기덕은 그거 확인하려 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았다. 슬퍼,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렁 미링이 코너를 돌았을 때 너무 감사하기도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바닥 옆길로도 튀어나왔으면 누가 할 틈도 없이 조감났을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에 밀렸다. 먹기들은 사람이 달리는 것보다 빠르고 지치지도 않는다. 즉, 그 말의 뜻은 한 번 들킨 이상 쉽게 도망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녀석들의 울음소리다 다른 먹기들을 돌려들이더니 그리 좋은 생각도 아니었다. 어쩌면 진흙은 살을 뻗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번 선발을 쌓을 수 있어. 아니면 이두발을 쓸 수도 있고. 진흙이 시점이 수지에게 먹는 그 순간 걱정과 두세남이 벌어졌다. 그들이 향하던 길 먼 곳으로 엽기가 있었다. 단 한 마리. 하지만 타이밀의 생각을 누구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진흙의 손이 칼에 닦아간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으로 옛날식 지하철 하나가 보였다. 빨리 저으로 들어가! 다행히 철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기너과 아이들은 서두는 안으로 들어간 뒤 목을 잠갔다. 문 밖으로 엽기들의 소리가 들렸다. 던 넘어 엽기의 끄트머리다 실족실족 보이기도 했지만 기는 지덕 일액을 놓친 듯 비틀대며 지도를 돌기만 했던 목을 공격하진 않았다. 와, 사람이래. 진흙 안도에도 창모와 수지는 도란담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 창모의 일에 휘성한 듯 들었다. 이거 뭐예요? 철문 안쪽과 내부의 벽으로 커다란 도적들이 무서워리만큼 잔뜩 붙어있었다. 도적, 내가 그랬지? 저런들 과학적인 접근도 안 된다고. 나도 잘 모르긴 한데 저 이렇게 된 말이야. 부적 같은 거 약간은 통화라트더라고. 근데 이 정도로 효과적인 거는 나도 처음 봐. 누군지 몰라도 엄청 대단한 무단인 거다. 저희 할머니 숨치자. 갑자기 들려온 여자 목소리에 지덕과 아이들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목소리의 주인공을 소소한 옷차림의 여자였다. 그네가 창백했고 야위어 보였다. 여세하신 몸으로 적을 짓듯 안 드셨죠. 괴물들이 나타났다 소식이 들리자마자요. 기력에 다하신 할머니들도 돌아가시고 괴물들이 이 도시에 왔는데 집 안으로 들어오진 못했죠. 그때 전 이렇게 살아남았어요. 진흙은 다시금 철문과 부족대로 달아보았다. 그럼 저건을 엽기대로 완벽하게 피할 수 있던 겁니까? 진흙의 물음에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대단한 물건이긴 한데 할머니께서는 영원하진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점점 약해지는 게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어깨너머 대형 거로 도주하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오래가진 않을 거예요. 조금 조악한 부적들이 군데군데 덮어쳐져 있는 것은 여자의 솜씨인 듯 했다.
그럼 적어도 당분간은 관전하다고 봐도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저것만 있어도 될까요? 대신 저 일단 먹을 게 좀 있으니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최대한 버티다가 같이 나갈 방법을 찾아봐요. 관전한 거주지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못 써드릴게요. 이 애들이랑 같이. 심하게 말해 여자는 상당히 안도한 모습이었다. 사실 얼마 전에 먹을 게 다 떨어졌었거든요. 혼자서 이 밖을 나가긴 두려워서 고비려고 있던 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때마침 찾아와 주시다니 정말 할머니께서 도우셨나봐요. 우선 안으로 들어가요. 좋지만 편히 쉴 수 있을 거래요. 여자가 발비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자 지략은 한숨을 쉬었다. 지략은 한숨을 쉬고는 허리에 찬 자신의 칼을 두었다. 말하라 아저씨. 싸우는 건 딱 한 번뿐이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 아니 근데 사실 있잖아요. 빨리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몰랐으면 모를까. 반응도 내가 아실 수 있을지 내가 참을 수 있을지. 지략은 한숨을 쉬며 반으로 들어갔다. 기다리게 떠나고 얼마 가지 못해 기림새를 맡은 늑대 한 마리가 그들이 나온 건물 안으로 찾아들었다. 덕기 뒷모서리에 묵혀있던 남자인 지수는 폿대 쪽지를 차렸다. 곧장 도망치려 했지만 참모 솜씨가 제법 꼼꼼했던 탓에 몸으로 움직일 수 없었다. 오히려 빠져나가려 다둥거릴수록 엽기에 가시는 때뿐이었다. 엽기에는 냄새를 따라 그리고 지수가 내는 소리를 했다가 쯤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엽기와 마주한 순간 지수는 케이오를 짓떠나고는 입을 닫았다. 그리고 그 순간 지수는 중득과 소리에 움찔되었다. 코르도 인해 보게 된 것은 엽기에 잘린 멍덩어리였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고개를 든 지수의 시선으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들고 있는 검은 옷의 사내가 서 있었다. 그리고 사내의 소리 쪽으로 덩끈은 묶여 있었고 그 끈의 다른 한쪽은 지수의 시야가 닿지 않는 밖으로 이어져 있었다. 검은 옷의 사내는 지수에게 물었다. 누구 이랬어?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였다. 지수란 노란 나머지 사내에게 더듬더듬 말했다. 너 뭐가? 수업 뒤로걸 어떡해? 그러자 사내는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사실 묻는다. 보고를 했어. 그제야 지수는 정신을 차리고 뜯었댔다. 뭐야? 웬 남자 수나는 그들 둘이었는데 열자마자 날 비독해. 나랑 다렸어? 뭐? 일부러 도대로 장난냐고. 지수는 사내의 얼굴로 달아떴다. 조금 더 눈매가 매서웠지만 분명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었다. 그래, 맞아. 닮았어. 자세히는 못 봤지만 비슷했어. 그제야 사내는 만족한 듯 썼다. 그래, 그럼 그렇지. 쓸데없이 목이 터져가지고는. 사내는 그리 말하며 반 안쪽으로 향했다. 반안을 가득 채운 피렌새가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었다. 사내가 움직이자 자연스럽게 허리에 묶여있는 끈도 같이 딸렸다. 보이지 않던 반대쪽 끈에 버들된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첫발음을 들이켰다. 양손이 묶인 머리 소년. 멋진 우미를 끌고 다니는 듯한 그 모습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진수가 놀란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 아이는 오주먹에 둔대를 들고 있었고 그런 곳을 넘어
병길이 일으키기 직전에 얼굴이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수가 할 말을 찾는 사이 검어로스 산에다 거창한 쪽방에 있던 사체들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좀 격해진 모습일 뿐이지만 산에는 표정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도망하고 있는 지수에게 별거 아니라는 듯 쇠뇌했다. 저 꼬마, 신경 쓰지 마. 그냥 이빨입니다. 거주다 저거, 지바치시여. 지수는 거짓말을 하실 맛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너는 어쩌면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게 믿고 특별히 선택권을 줄게. 첫 번째, 저런 짓거리가 한 번으로 여기에서 내 손에 죽는다. 두 번째, 회의 밑에서 일하면서 뒤를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찾는다. 자, 선택해. 사내는 피 묻은 칼을 집어넣고 또 다른 칼을 꺼내어 들었다. 짓을 칼그 쓰러진 느끼를 번개로 따라두더다 마음을 굳었다.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다. 분명 뭔가 있을 것이다. 그리 생각하자 지순의 마음속에 죽어있던 무언가가 피어나는 기분이 들었다. 지순은 대답할 것도 없이 비틀비틀 몸으로 휘졌다. 아직 팔다리가 묶여 있었지만 가까스로 무릎 꿇고 고개를 조아들 수 있었다. 거저 좋아. 이제부터 너를 묶어놓은 구덩이를 찾으러 갈 거야. 풀어줄 때는 앞장서. 사내는 아주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얼머리 있어서 식소 법적은 없자. 가스도 아직 많이 남아서 들도 쓸 수 있고요. 음식을 너무 낭비하면 안 되겠지만 아이들도 그렇고 머신도 그렇고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해 먹었어서 간단하게라도 요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무당의 손녀 언제나의 제안이었다. 진압 없이 모처럼 안전지대에 왔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하려 했기에 진화의 제안을 허락했다. 덕분에 집안은 평범한 진압대의 가정집처럼 좋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너는 음식하는 것 좀 도와. 얘네들 제법 똘똘하니까 필요한 거 다 시켜도 돼요. 저는 집 조금만 돌아도 돼요. 그렇게 말한 진약은 밖으로 나와 부족들을 살펴보았다. 저희한테도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쵸 아저씨. 쓸쓸하게 말아보는 집 지대를 들어보기 시작했다. 덮대랑마다 부적이 붙어있어 엽기들이 조끄를 못하는 것 같았다. 진아의 말에 들어갔을 때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했지만 진혁은 우선 당분간 이곳을 거점으로 삼는 생각이었다. 바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니 이 도시에서 생존자 수색을 더 진행할 계획인 것이다. 어차피 신녀는 진혁이 혼자 나가서 곳을 오면 된다. 혼자 조심히 움직인다면 크게 문제없이 돌아다닐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던 진혁은 식사 준비가 더 되었다는 쯔지의 말에 반으로 뜨거웠다. 우와, 실소정자님이요. 노초란 식탁이었지만 진혁의 말은 과장이 아니라 지지머리 감탄이었다. 그건 제대로 된 실사 능천연 식탁에 앉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은 샤만에서 정간에 배차해진 밥상은 지지정찬이나 다름없었다. 따뜻한 쌀보대, 따뜻한 찌개와 과일들 가관에서 꺼낸 김. 거기에 통자른 햄을 보릇하게 걸어놓았다. 진아는 아끼고 있던 김치를 꺼냈다. 땡곤했지만 시금참원의 좀처럼 보기 힘든 멋진 식자가 준비된 것이다. 식탁에 내매인 목을 앉으니 옷도가 하나씩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수지없이 감격스러웠는지 말을 꺼냈다. 저 기도해도 돼요? 아침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싶다. 그래.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
진혁이 다정하게 말하다 찌찌는 가볍게 손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담자는 곳에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오빠랑 같이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혁 삼촌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지나간 길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행복하게 지켜주세요. 사모는 수시의 모습에 어쩔 기특해 하는 모습이었지만 지라는 금방이라도 눈물 터져 나올 것 같은 표정이었다. 기느기 없이 애틋한 감정이 솟아나는 걸 느끼며 수지의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려주었다. 그래,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자. 기분 좋게 식사를 시작하는 그들을 보며 진혁은 요깃빛 고개를 떠두었다. 슬퍼. 오늘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렇게 슬퍼 나쁜 생각을 했다. 이제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한 진혁은 자신에게 맹세하듯 속으로 들였다. 자, 맞아요 아저씨. 이거 뗄 순 없죠. 밑밥은 절대 안 쓸게요. 그날 4시 두 번째 식탁은 뭐가 뜯어다 밝게 빈다고 싶다. 도적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진에게 모름에 집에는 고삐를 줬다. 확신할 수 없어요.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사실 당장 힘을 잃어도 이장할 건 어느 정도죠. 오히려 도적이란 게 요만큼 비싼 기염이 있는 게 아닙니까? 지가 시고 도적을 더 만드는 거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든 건 거의 효과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 그래요. 그렇다면 생전 다 수적을 하나서 10년만 모으고 언제든 또 날철기를 해야 할 것이다. 버쩍스럽 도적이 힘을 잃을 걸 대비해서 지러와 말들이 안전하게 숨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했다. 먼저 더 떨어질 게 준비해요. 당분간 이곳에서 승전자들을 찾아볼 생각이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야죠. 일단 거주시까지는 가면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진화씨 부족을 또 연구해서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거고로. 진화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조금 걱정스러운 듯했다. 그 거주지라는 곳 안전하겠죠? 그러게 말해야죠.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겁니다. 능력 있고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사람들을 잔뜩 모아서 완벽한 거주지구 만드는 게 전 목표죠. 아저씨 목표이기도 하고 아저씨란 말에 진학을 의아해 했다. 네? 아저씨로? 근데 보니까 입버릇처럼 아저씨랑 넌 얘기를 자주 하시던데 누구신가요? 진학은 웃음을 대답했다. 뭐 서장님이기도 하고 수종님이기도 하고 보호자이기도 하고 누름인이기도 하고 좀 복잡해요. 그보다 몇 대 좀 들어줄래요?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어쩌면 중요한 얘기를 알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엄청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좀 민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라씨도 그렇고 너희들도 잘 들어두는 게 좋을 거야. 지라와 아이들은 식탁에 마주 앉아 이래지 말을 경청했다. 엽기들은 사실 생각 이상으로 가져오기 전에 나타났어요. 기록된 게 아니라 쏘르고 저를 내려온 이야기라 정확하게 날 수 없지만 큰 맥락은 맞을 거예요. 몇백 년 전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전국이 역병으로 골머리를 앓았대죠. 그때 한 산골 마을에서 역병을 막으려 얼과 조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술이 통대를 잃고 폭주 안에서 엽기란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엽기의 몸은 언제나 역병으로 고통받는 끔찍한 모습인 거죠. 엽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들으셨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거예요. 엽기는 주술의 힘 때문에 적지도 맵지도 않는다. 초무에마저도 금세 해독하곤 쿨에 찔려도 금세 회복한다. 대신 관가죄는 몸을 대체하기 위해 사람이나 짐승의 몸을 찢어다가 붙여 몸집을 두린다. 커질수록 강해지기도 하고 특정 엽기들은 일정량 이상의 시체를 씻다면 몸을 찢어서 새로운 엽기를 만들어낸다. 기분 나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다들 열심히 듣고 있었다. 신혁씨는 그런 걸 어떻게 하세요? 진아가 곧바로 대답했다. 수검부터 옛날에 그 내용도 토한게 있으니까 지글도 조금 참고 들어두세요. 제가 엽기는 먼 옛날에도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엽기 사태가 일어난 건 그저 빌견하고도 못 뛰어오되잖아요. 그럼 그 사이 엽기들은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잡지가 침묵한 뒤 진혁은 이어서 말했다. 오래전 산골 마을에서 엽기들이 뻑조를 댔을 때 엄청난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만큼만 아니지만 수많은 엽기들이 날뛰었던 거니까. 마을은 작았는데 훈련받은 경비대가 있어서 어떻게든 엽기를 막았는데 경비대까지 전멸하고 나니까 어딜 봐도 없었죠. 잘못됐다간 엽기들을 사박으로 뻗어나갔겠지만 다행히 전국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엽기를 상대했습니다. 그림개통 무당까지 전부 모여들어 엽기들을 전부 봉위시킨 거죠. 그 산골 마을이 있던 몽골 속에다가요. 미리 마음을 내들이 했는데 엽기들이 틀어나가지 않도록 지킬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산골 마을의 생존자들과 엽기를 도왔던 사람들이 그것을 새롭게 마을을 세웠죠. 엽기들과 싸우다 연희롭게 저사한 마을의 영웅 이름을 따서 기련 마을이라고 이름 짓고 봉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엽기들을 관리하는 한편 예음집을 마련했습니다. 매일 거르치고 주술 연구하고 뭐 그런 거라. 근데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니까 몇몇만 남아있고 1년 무실해졌지만요. 그러다가 엽기들을 풀려나온 거군요. 기나의 말에 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뭐 봉임이 엮여졌던가 엽기가 남해졌던가 족하르겠죠. 아무튼 봉임은 깨졌고 본골에서 엽기들이 몰려났어. 수백 년이 지나면서 엽기란 건 그냥 구덕들을 저질 정으로 여겨진 데다 빚을 기른 말에도 그냥 평범한 산골 마을이란 다를 바 없었으니 업에 돈도 없었죠. 그렇게 엽기들을 전국으로 찢어나갔습니다. 주소리는 뭐니 하는 땡부름 담는 소리 믿어줄 사람도 없으니 말하여서 모르겠습니까? 총을 쏘고 포 쏘고 돌을 쥐지고 그딴 엽기한테 안 통하니까 군인들을 싸움을 족족 정밀어버리고 반대로 엽기는 점점 몸집을 불리면서 찢자도 늘려갔고 결국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상황이죠. 네, 대충 예상하셨겠지만 제가 기련마을 출신이에요. 뭐 저밖에 말하면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엽기를 디게하고 있던 아저씨가 고아였던 저희 형제를 거두신 거지만 기계 따위는 엽기를 상대할 수 없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몸 쓰는 법, 팔 쓰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을 건 목도가리 보내고 원점과 썩어야 한다면 이 날포찌가 섭일 거라면서 솔직히 주술이라든가 주문 같은 걸 비우고 싶긴 했는데 소실된 지 오래인 것 같더라고. 이런 호모맨담한 이야기들이 잔뜩 나와 다들 현실감이 떨어지는 듯 했지만 어차피 엽기라는 존재란 상식밖에 존재했으니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도 그렇구나. 사모는 올과장 지에게 한 말을 떠올리고는 그냥 납득해버리고 말았다. 진아는 집에게 그 아저씨가 궁금해졌다. 그럼 그 아저씨랑 두고 어떻게 되셨어요? 진아가 나중을 쉬며 대답했다. 엽기가 털어난 곳에 추진감을 많이 느끼셨죠. 경감 같겠지만 사실 너도 잘못도 아닌데
연마을 사람들을 최대한 고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새롭게 거주지 만들고 사람들 구해오시고 엮기 뒤뒤더하고 분위기 쐬는다고 이자마 춤도 추고 하시다가 쭈먹미자 마지막 싸움을 하셨죠. 아저씨가 얻은 거주지로 괴물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들을 구하려고. 그날 얘기는 나중에 실점 들어가면 할게요. 아무튼 아저씨 모토가 좋은 거저 틀을 잡아서 마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아저씨는 일이 심하지라든가 매일이 씨알씨라든가 그렇긴 말했는데 바라는 건 그런 거였댔죠. 럭비대로 몰아내고 표말한 것을 만드는 거. 지금은 지 모토가 되게 됐고요. 그래서 거주지를 만들고 생존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진아와 상우는 이제야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진혁이 생존자를 열심히 찾는 이유, 그리고 엽기에 대해 잘 알았던 이유. 물론 전부 다 이 기존부선 아닐 것이고 겉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많겠지만 이것만으로도 진학과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아무튼 당분간은 진아씨 할머니 시세 좀 줄게요. 과래절도 좀 툭툭 들고 전 혼자 나가서 생존자를 더 찾아볼게요. 더 멋있는도. 혼자라면 어지간해서는 물 빼낼 자신이 있는데 혹시 물 떠오면 안 되니까 거주지 표시된 지도를 하나 드릴게요. 아무 때나 도와주지 말고 잘 가지고 계세요. 진혁이 진아에게 지도를 하나 건네자 찌지가 걱정스레 말했다. 죽으면 안 돼요. 죽음이란 단어를 말하기에 어린 나이지만 수지 역시 지금껏 살아남으려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을 것이다.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 진학은 수지의 머리에 쓰다듬었다. 그래, 걱정이 마. 더 나 죽어. 그렇게 말한 진학은 진아에게 뒤로 투닥한 뒤 수색을 위해 밖으로 나섰다. 맞아 아저씨. 적어도 저런 애들은 죽음이란 걸 모르는 수세는 만들어내죠. 그래서 저도 앞자껏 수세를 넣을 것입니다. 아저씨 흉내 좀 내면서. 진아가 조실스를 밖으로 나갔다.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을 모두 풀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그 미스터리가 아직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의 끝은 어디일까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혹은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무언가가 현실에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이야기가 현실에 가까운 것인지 아니면 그저 한밤중의 꿈일 뿐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비디오가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미스터리와 공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산한 비밀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